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4월 1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드디어 CPI가 발표가 됐고 다행히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좋았었는데 뭐 시장에 환호했다가 아까 남궁재원주임과 함께한 그 예민함 시간에서 나중에 F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밀리긴 했지만 일단은 CPI를 또 우리가 제대로 한번 그래도 뜯어봐야죠, 그죠? 예, 뜯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화두가 될 이슈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하고 물가 사이에 경기 쪽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CPI는 물가는 좀 중요한 것이고 CPI가 그 중에 한 축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헤드라인이 5.0%, 코어가 5.6%, 헤드라인이 5.1% 시장 컨센이었는데 0.1%포인트 낮게 나왔고요. 코어는 시장 컨센하고 부합했습니다. 저는 코어 쪽에서 쉘터 쪽이 조금 그 낮아지게 되면은 전체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 쪽도 그렇고 좀 줄어들 거로 봤는데 헤드라인만 약간 줄어들고 코어는 그대로 있었는데 역시 주거비 쪽이 잘 안 꺾이고 있고요. 기여도 쪽에 이제 한 왼쪽에서 네 칼럼 쪽 보면은 올 아이템에서 이제 헤드라인이 5.0%고 푸드가 YOY로 1.1%를 기여를 했고요. 에너지가 마이너스 기여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0.4%. 그리고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쪽이 4.4%를 기여했는데 그 중에서도 밑에 두 번째 살색 보면은 쉘터 있잖아요. 쉘터가 2.8%를 기여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체 5.0%에서 2.8. 쉘터가 2.8%를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꺾이면은 전부 다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이게 돼 있는데 이쪽이 좀 아직 안 꺾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은 핫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짙은 녹색으로 갈수록 점점 더 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 한눈에 보기에도 이 쉘터 쪽이 여전히 뜨겁잖아요. 그렇네요. 빨간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뜨거운데 전월하고 그러니까 2월달하고 3월달 비교해 보면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8%대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렌트나 뭐 오너스 이퀴벌런트 렌트 오브 레지던스 이런 부분도 거의 다 8%씩 유지하고 있어서 실제 상황으로 보면은 좀씩 꺾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반영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이제 피크아웃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또 빨간 게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이쪽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전체로는 YOY로 13.9% 기록을 했는데요. 그 밑에 항목으로 보면은 모터 비이클 메인터넌스 앤 리페어라고 해가지고 차량 수리 유지 수리비 뭐 이런 정도인데 수선 유지비 뭐 요런 정도의 느낌인데 이게 13.3%가 YOY로 올랐고요. 그리고 항공료가 17.7%. 2월에는 26.5%였는데 3월에는 17.7% 이렇게 나오면서 여전히 항공료 부분이 안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료가 17.7%인데 왜 이 연두색으로 표기가 됐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지난번에는 42.9%.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9월, 10월이었네요. 그렇습니다. 42.99, 36, 28, 25, 26, 17 이런 식으로 그래도 둔화되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전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쪽에서 뭐 특이할 만한 사안은 food away from home 있잖아요. 외식이 8.8%. 여전히 나가서 먹는 음식은 좀 비싼 상황이고요. 실제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외식비가 장난 아니라고
뭐 어마어마하대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거의 이제 사다서 집에서 이제 먹고 네, 그런 식이고 이 미국은 특히나 이제 팁도 줘야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일반 음식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예. 음식 가격 곱하기 거기다가 요즘은 15%도 안 주고 거의 그죠? 25, 30. 25, 30 뉴욕 기준으로. 뉴욕 기준으로. 팁을요? 네. 와. 그냥 아예 이렇게 막 이렇게 프린트 돼서 나오잖아요. 보면 20, 25, 30 막 이런 식인데 그러면 뭐 200불 먹었는데 팁만 한 5, 60불 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참 외식 물가가 살인적이다. 예. 라고 봐집니다. 근데 또 렌트비는 좀 빠지고 있고 집값도 빠지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 CPI에 왜 잘 반영이 안 되는지 약간 좀 수수께끼 같은데 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뭐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3월 또는 뭐 상반기 전후로는 뭐 피크아웃 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남궁주임이 말해준 슈퍼 코어 CPI 네. 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그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빠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그거 보기 전에 뒤에 이제 아까 트랜스포테이션 네. 관련해서 좀 그냥 그 참고 삼아서 가져왔는데요. 아까 자동차 수리 유지비가 YOY로 13.3% 이렇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여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체 물가에서 한 0.15%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가 또 그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비중이 좀 있는데 이게 YOY로 1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여도가 전체에서 한 0.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라인 페어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좀 YOY로 꺾이지 않는 모습인데 전체 비중이 5.8%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작은 비중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자동차 수선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항공료 이런 부분들이 특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제 뭐 시장도 좀 출렁이고 해서 월가의 반응은 좀 어떻나 네. 좀 봤거든요. 네. 그 연준 인사들 말고 월가의 반응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각 하우스별로 코멘트들이 블룸버그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 장하게 나와 있는데 핵심만 좀 보자면 일단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트라는 데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코어 CPI는 여전히 목표보다 높아서 물가 하락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 5월에 25bp 인상 후 금리 인상을 중지할 것. 그래서 물가가 여전히 좀 높고 약간 그 하락에 대한 증거가 좀 더 나타나야 된다는 코멘트였고요. 그리고 코어 CPI는 페드의 장기 목표인 2%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고 5월에 25bp 인상이 논의될 것이다. 그렇지만 CPI 데이터가 은행 사태 이후 계속되는 신용 여건이 긴축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용 긴축이 반영이 되면은 CPI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얘기였고요. 그리고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전히 강한 물가 압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BNY 멜론 인베스트먼트 얘기고요.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 막바지에 있어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틀렸다고 본다. 긴축 사이클은 경기가 둔화될 때 종료될 것이고 기업 실적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좋은 뉴스는 아니다. 그래서 긴축 사이클이 종료되더라도 그때 비로소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건 스테이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코멘트고요. 코어 CPI는 매우 강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고금리를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주식은 비싸졌고 자기네들은 방어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여기 또 있네요. 오늘 CPI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다. 이미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The writing is already on the wall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때 저랑 3프로에서 네. 그 은행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일요일 날 네. 나왔던 방송에서 그분이 썼던 표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불길한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타이탄 에셋 매니지먼트 이렇게 돼 있고요. 코어 CPI가 살짝 높아져서 여전히 물가 인상 압력이 있고 페드가 이전보다 공격적이는 않겠지만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것이다. 시장은 조만간 피크아웃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 의견을 낸 데가 MPPM, GmbH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PI는 전반적으로 잘 나왔다. 에너지 물가가 의미 있게 꺾였고 식료품 물가와 주거비 인플레이션도 둔화됐다. 이 모든 지표는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낮춰가는 과정 중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코어 CPI를 견인했던 주요 요인들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음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요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FOMC라면 이제 5월에는 일단 인상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중단한다. 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까지는 인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코어 CPI를 견인했던 주요 요인들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거비 이외에 서비스 물가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요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주거비하고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이게 주거비 제외한 서비스 물가거든요. 주거비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 시간 지나가면 뭐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있어서 이걸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를 측정하는 건데 일단 뭐 주거비 물가는 아까 8.2%로 YOY로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그 MOM으로 보면은 0.8%에서 0.6%로 하락을 했어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그 의미 있는 하락이 거의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좀 MOM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제가 볼 땐 거의 피크아웃으로 가는 과정 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코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를 밑에 보시면은 이것도 2020년 9월 22년 9월 6.5%를 찍었다가 잘 안 꺾였었는데 이번에 좀 기울기가 가팔라졌어요. 그렇네요. 예, 5.8%를 기록했는데 전에 6.1%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0.3% 포인트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MOM으로도 0.4%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전보다 0.1% 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로 보면은 그냥 밋밋해 보이지만 이 속에서 그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 이를테면 주거비 물가의 MOM 상승률 둔화 그리고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의 둔화 이런 것들을 연준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낮아지고 있진 않지만 긍정적 모습들이 점점점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제 CPI부터 FOMC 회의까지 아침에 여민함부터 우리 채플미 쭉 보면서 제가 느낀 바는 결국은 노 랜딩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그리고 소매 판매가 또 잘 나오면서 이러면 금리를 또 계속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2월 달에 시장이 약간 또 조정도 있었지만
결국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는 마일드한 리세션 정도는 예. 괜찮다라는 거고 그죠? 예. 그 정도 리세션이 있으면서 인정한다. 예. 그러면서 시중 금리가 좀 떨어지면 예.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기업들은 원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주식 시장한테는 저는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마일드한 리세션이 오더라도 그래도 리세션이니까 취약한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그러겠네. 좀 힘들어질 거고 기존에 이제 경쟁력 있고 강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더 잘 되겠죠. 하긴. 예. 그 마일드한 리세션이 오면 결국은 금리는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다시 약간 완화된 그런 통화 정책이 되기 전까지는 예. 사실 보릿고개잖아요. 예, 그렇죠. 그 보릿고개다 보니까 우리가 분석을 했던 CCL 같은 예. 카니발 크루즈 같은 회사는 어제 같은 분위기 보면서 야 이거 아직까지 거기가 부채가 좀 많고 그죠. 예.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항공사, 크루즈 예. 모두가 이제 좀 다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말 그대로 야 보릿고개가 이게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데 좀 더 연말까지 이어지나 뭐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밸류에이션 말씀하셨지만 18배 초반이거든요. 예. 18배 초반이 뭐 그렇게 만만한 밸류에이션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종목이나 섹터에 옥석가리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불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